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20장 상상력이 빚은 난관. 그린 게이블스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어요. 아름답고 또 변덕스러운, 마치 어쩔 수 없이 오는 캐나다의 봄처럼요. 4월과 5월 내내 달콤하고 신선하면서도 쌀쌀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분홍빛 석양과 부활과 성장의 기적들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죠. 러버스 레인의 단풍나무들은 붉은 새싹을 틔우고 드라이어드의 숲에는 작은 곱슬 고사리들이 쏟아올랐어요. 시골 저편 실라스 슬론씨 집 뒤의 황무지에서는 메이플라워가 꽃을 피웠는데 갈색 잎 아래 분홍과 흰 별 모양으로 달콤하게 빛났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어느 황금빛 오후에 그 꽃들을 모으느라 신이 났어요. 맑고 울려 퍼지는 황혼 속에서 팔과 바구니 가득 꽃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메이플라워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안 됐어요. 애니 말했어요. 다이애나는 아마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하지만 메이플라워보다 나은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마릴라? 그리고 다이애나는 사람들이 그 꽃을 알지 못하면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제일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메이플라워가 어떤지 알지 못하면서 그리워하지도 못한다면 정말 비극적일 거예요. 마릴라. 제가 생각하기에 메이플라워는 지난 여름에 죽은 꽃들의 영혼일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 꽃들의 천국인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릴라. 오래된 우물 근처 있기 낀 큰 골짜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정말 낭만적인 장소였어요. 찰리 슬론이 아티 길리스에게 우물을 뛰어넘으라고 도전했는데 아티는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도전은 정말 유행이에요. 팔립스 씨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메이플라워를 프리시 앤드류스에게 주면서 달콤함은 달콤한 자에게라고 말했어요. 책에서 본 것 같지만 상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저에게도 몇 송이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경멸하며 거절했어요. 누군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우리는 메이플라워로 화관을 만들어 모자에 달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꽃다발과 화관을 들고 둘씩 짝지어 행진하며 언덕 위에 내 집을 노래했어요. 아, 정말 짜릿했어요, 마릴라. 실라스 슬론씨 가족 모두가 우리를 보려고 뛰어나왔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멈췄어요. 진짜 화제거리가 되었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이라니 놀랄 것도 없구나. 마릴라가 대답했어요. 메이플라워가 지나가자 이번에는 제비꽃이 피어 바이올렛 베일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애는 경건한 발걸음과 숭배하는 눈빛으로 학교 가는 길에 그 사이를 걸었답니다. 마치 신성한 땅을 밟는 듯 했어요. 이곳을 지나갈 때면 애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학급에서 누가 저를 앞서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 올라가면 달라지고 여전히 신경을 쓰죠. 제 안에는 다양한 애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의 애니라면 훨씬 편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절반만큼도 재미없겠죠. 6월 어느 저녁 과수원에 다시 분홍빛 꽃이 피고 개구리들이 빛나는 호수 주변 늪에서 은빛으로 노래하며 공기는 클로버 밭과 송진 향 가득한 솔숲 냄새로 가득할 때 애는 다락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다시 꽃송이로 장식된 스노우 퀸 나무 가지 너머를 바라보았답니다. 작은 다락방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벽은 여전히 휘고 바늘방석은 딱딱하며 의자들은 여전히 곧게 서 있었죠. 그러나 방 전체의 성격은 달라졌어요. 방 안에는 새로운 활기와 맥동하는 성격이 배어 있어 학교 소녀의 책과 옷, 리본, 심지어 테이블 위 금이 간 파란 물병에 담긴 사과꽃과도 무관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 방의 생생한 거주자의 꿈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황량한 방을 무지개빛과 달빛의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채운 듯 했어요. 곧 마릴라가 앤의 갓 달인 학교 앞치마를 들고 활기차게 들어왔어요. 마릴라는 의자에 앞치마를 걸고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두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증이 가셨지만 몸이 약하고 지친 상태였거든요. 애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마릴라, 대신 제가 두통을 겪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당신을 위해 기꺼이 견뎠을 거예요. 일은 잘 처리하고 내가 쉴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내 몫은 한 것 같구나.
평소보다 실수도 적었고, 마릴라가 말했어요. 물론 매튜의 손수건을 다림질할 필요는 없었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파이를 오븐에 데워서 먹을 때 다 타버릴 때까지 두지 않고 뜨거워지면 꺼내 먹거든. 그런데 넌 그런 식이 아니구나. 두통이 있을 때면 마릴라는 항상 약간 비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애니 뉘우치며 말했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저를 맡기고 떠나셨을 때 상상하지 않고 사실에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파이를 오븐에 넣을 때까진 잘 지켰지만 파이를 넣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상상하게 되었어요. 외로운 탑에 갇힌 마법의 공주이고 잘생긴 기사님이 검은 말 타고 구하러 오는 상상을 했죠. 그래서 파이를 잊게 되었어요. 손수건에 전분을 뿌린 것도 몰랐어요. 다림질하면서 다이애나와 제가 발견한 작은 시내 위의 새 섬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릴라, 정말 황홀한 곳이에요. 섬에는 단풍나무 두 그루가 있고 시내가 그 주위를 흐르죠. 마침내 여왕의 생일에 발견했으니 빅토리아 섬이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충성스럽거든요. 하지만 파이와 손수건은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기념일이라 특별히 잘하려고 했거든요. 작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마릴라? 아니, 특별한 일은 생각나지 않네. 오, 마릴라, 그날은 제가 그린 게이블스로 온 날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물론 당신에게는 별일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1년 동안 여기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문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저를 받아주셔서 후회하시나요, 마릴라? 아니, 후회한다고는 못하겠구나. 마릴라는 말했어요. 수업을 끝냈다면 베리 부인에게 가서 다이애나 앞치마 패턴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렴. 오, 어두워요. 앤이 외쳤어요. 어둡다고? 아직 황혼인데. 어둑해진 후에도 여러 번 다녀왔잖니.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앤이 열망하며 말했어요. 일출에 일어나서 갈 거예요, 마릴라. 셜리,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오늘 저녁 새 앞치마 만들 패턴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가서 똑똑하게 다녀와라. 앤은 마지못해 모자를 챙기며 말했어요. 그럼 길로 돌아가야겠네요. 길로 돌아가서 30분을 낭비한다고? 잡아보고 싶네. 저는 유령숲을 지나갈 수 없어요, 마릴라. 앤이 절망하며 외쳤답니다. 마릴라는 눈을 크게 떴어요. 유령숲, 미쳤니? 도대체 유령숲이 뭐란 말이냐? 시내 위에 가문비나무 숲이에요. 앤이 속삭였어요. 헛소리. 세상에 유령숲이 어딨단 말이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니? 아무도요. 앤이 고백했어요. 다이애나와 제가 상상으로 유령숲을 만든 거예요. 이 근처 모든 곳은 너무 평범하거든요. 재미로 그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4월에 시작했어요. 유령숲은 정말 낭만적이거든요. 마릴라. 가문비나무 숲을 골랐던 이유는 음침해서예요. 오, 우리는 가장 무서운 상상도 했어요. 밤이면 시내를 따라 백색 여인이 나타나 손을 비비며 울부짖는다고 했어요. 집안에 죽음이 있을 때 나타난대요. 그리고 살해된 작은 아이의 유령이 아일드와일드 근처 모퉁이를 배회해 뒤에서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을 손에 얹는다고 했어요. 마릴라,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머리 없는 남자가 길을 오르내리고 해골이 가지 사이로 노려본다고요. 마릴라, 이제 어둠 속에서 유령숲을 지나갈 수 없어요. 나를 나무 뒤에서 백색 존재가 붙잡아 데려갈 것만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마릴라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외쳤어요. 셜리, 내가 내 상상에 그런 터무니없는 말까지 믿는다는 거니? 믿는 건 아니에요. 앤이 더듬었어요. 적어도 낮에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달라요. 그때 유령이 나타나요. 유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있어요, 마릴라. 앤이 열심히 외쳤어요.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찰리 슬론이 말하길 그의 할머니가 장례 후 1년이 지난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 걸 보셨대요. 찰리 슬론의 할머니는 이야기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죠. 그리고 토마스 부인의 아버지는 어느 날 밤 불타는 양에게 쫓겼는데 양의 머리는 가죽줄에 매달려 있었대요. 그는 그것이 형의 영혼이며 9일 안에 자신이 죽는다는 경고라고 했죠. 죽지는 않았지만 2년 후에 죽었으니 사실이에요. 루비 길리스도, 앤 셜리, 마릴라가 단호히 끊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 상상력이 문제라고 줄곧 생각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 바로 베리 집으로 가서 그 가문비나무 숲을 지나 교훈 삼아 오너라. 그리고 유령숲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애는 애원하며 울었지만 마릴라는 단호했어요. 마릴라는 몸을 움츠린 작은 소녀를 시냇가로 이끌고 다리를 건너 울부짖는 유령과 머리 없는 영혼이 있는 음침한 숲속으로 그대로 나아가도록 명령했답니다. 마릴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앤이 흐느꼈어요. 백색 존재가 저를 붙잡아 데려간다면 어떡해요? 위험을 감수할 거야. 마릴라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 말은 항상 지켜야 한다. 상상 속 유령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못하도록 고쳐주겠어. 가거라. 애는 걸었어요. 즉, 다리를 더듬으며 넘어지고 음침한 길을 떨면서 지나갔죠. 애는 그 산책을 절대 잊지 못했어요. 상상력에 허용했던 자유를 뼈저리게 후회했답니다. 상상 속 도깨비가 모든 그림자 속에서 손을 뻗어 자신이 불러낸 작은 소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숲 바닥 위로 날아가는 하얀 자작나무 껍질한 조각에도 심장이 멎을 듯했죠. 서로 맞부딪히는 두 오래된 가지의 긴 신음소리는 이마에 땀을 맺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박쥐들은 비현실적 존재의 날개 같았답니다. 윌리엄 벨 씨의 밭에 도착하자 애는 마치 백색 존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달려 베리 부엌문 앞에 이르러 숨이 가빠 간신히 앞치마 패턴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다이애나는 집에 없어서 머무를 핑계가 없었죠. 끔찍한 돌아오는 길을 다시 걸어야 했어요. 애는 눈을 감고 돌아가며 백색 존재를 보는 것보다 가지 사이로 부딪혀 머리를 다치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택했어요. 마침내 통나무 다리를 건널 때 긴 한숨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그래, 아무것도 못 잡았니? 마릴라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오, 마릴라. 애니 이를 딱딱 부르며 말했어요. 이제 평범한 곳에서 만족할래요.